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병균들은 박테리아인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이런 것 종류들이 있죠. 이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같은 병원체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증식하면서 그 숫자를 늘리면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그런 병을 감염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숙주에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걸 감염병이라 그런다니. 얘들이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 감염병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암 이런 거는 아주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는 않잖아요. 전파되지는 않죠. 그러기 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병을 감염병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자, 감염병 요인의 3대 요인을 보겠습니다. 감염원과 병원소. 아까 그랬죠. 이 감수성이 높은 숙주가 있다고. 그 병에 잘 걸리는 성질을 가진, 다시 말하면 면역이 낮은 혹은 면역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병원소는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살 수 있는 장소예요. 대상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일본 내염 얘기했죠. 돼지 피 속에 돼지 피가, 그 돼지가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감염된 식물, 물, 식기구, 생활용구, 이 질병에 따라서 이런 데 균이 묻어서 전파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어서 전파될 수 있으면 병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감염 경로. 경로 요거는 운반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병 같은 거는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잖아요. 감염 경로, 감염되죠.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같은 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공기. 그 다음 활성전파, 비활성전파는 아까처럼 모기같이 움직이는 활성전파체죠. 모기는 돼지피를 묻혀가지고 사람한테 갖다가 이렇게 옮겨요. 활성전파체죠.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는,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는 비활성전파체죠.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균을 묻혀서 옮길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감수성 있는 숙주. 요거는 저항력이 낮은, 쉽게 병에 걸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수성은 침입한 병원체에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 불가하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그냥 이 감수성이란 말을 질병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정서적인 감수성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만 우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배를 잡고 웃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밝으면 다리 너무 밝네요, 좋네요, 이렇게 해서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죠. 다리 밝으면 보름이니까 다리 밝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감수성이 높은 게 좋지만 그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요, 주위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높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감수성이 낮아야 돼. 없어야 되죠. 그 감수성이 낮다는 건 면역이 높다는 뜻이에요. 감수성과 면역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면역이 높으면 감수성이 낮은 거예요. 자, 감수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감수성이 높으면 감염병이 유행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수성이 높으면 병에 잘 걸려요. 면역이 높으면 병에 안 걸리죠.
그 지역적으로 지역사회가 면역이 전체가 다 높으면 집단 면역이 높아지면 유행이 방지가 되죠. 자, 감염병의 발생 과정은 이거 여러 번 얘기했고 기본간호에서도 나왔어요. 자, 어떤 병이 감염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려면 그리고 혹은 그 유행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6가지 과정이 순서대로 제대로 딱 맞아야 그 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병에 걸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자, 한번 보면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병원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균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몸에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면 다 이제 병원체가 되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균이에요. 그죠? 균. 자, 이 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원체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얘가 증식하고 그거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거잖아요. 옮겨갈 수가 있겠죠. 병원소가 살아있을 수 있는 병원소가 있고 그 사람이면은 환자, 보균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병원소가 되죠. 그 균이 살고 그 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그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의 탈출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호흡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는데 그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호흡기에 살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호흡할 때 결국은 입으로도 숨쉬고 코로도 숨쉬니까 그 침에도 섞이고 그러는 거죠. 균이. 그래서 침이 방울이 돼 갖고 공기 중에 이제 흩어지는데 그게 작은 침방울이라 그래서 비말이라 그러죠. 그래 비말 감염이 되죠. 그래서 이 탈출을 하고 그게 이제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전파가 되죠.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든지 아까 우리 그 일본 뇌염 얘기할 때는 그 활성 전파체인 모기를 통해서 모기가 돼지 물었다가 사람 물면 그 전파가 되는 거죠. 활성 전파체 움직이는 그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사람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숙주에 침입하는 거예요. 코로나 같으면 호흡기를 통해서 그 침방울이나 공기를 통해서 이제 균이 들어가죠. 호흡기에 들어가서 그 숙주의 이제 이 감수성이에요. 문제는 이 면역이 높으면 감수성이 낮고 면역이 높으면 균을 이기죠. 그러는데 면역이 낮고 감수성이 높으면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결정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예를 들면 감기 같으면 자매가 만약에 같은 방을 쓴다고 해서 어린 자매가 그 같은 방에 같은 침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언니는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높고 동생은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은 언니가 옆 짝꿍한테 감기균을 묻혀와 가지고 자기는 괜찮아요. 저항력이 높으니까. 동생한테 옮겨주면은 동생은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숙주의 저항력, 다시 말하면 면역의 유무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순서대로 갖추어졌을 때 감염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파된다는 얘기예요.